매니저, 헤어, 스타일리스트 정말 다 하고 있다고 우와, 진짜요? 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못할 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그냥 아스플 아니에요? 너무 인신공격 아니에요? 본인이 직접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지금 치기만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지. 제가 지금 과거 얘기에 근데 그게 통상적으로 8년이나 유예할 수는 없는 거죠. 이재필 씨 반성하세요. 체리 씨가 구체적으로 동생분의 어떤 점을 고소하고 싶으신지 말씀을 해주시죠. 매니저, 헤어, 스타일리스트 정말 다 하고 있다고 우와, 진짜요? 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의상 비용 이런 것들을 제가 대부분 다 부담을 했어요. 아니 몇 년 동안 이게 지금 10년이 되었고 10년 동안이요?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맞는데 물론 그건 있죠. 누나한테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지금 사랑하는 하나뿐인 남동생이고 제가 일단 잘 돼서 누나한테 빨리 보답을 하고 싶은데 사실 아직은 그럴 처지가 안 돼서 저도 속상하죠. 찾아오셨으니까 원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고소를 네. 통해서. 네, 동생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일을 시킬 거면 일하고 있는 시간과 정확한 기준과 한 달에 120만 원의 월급을 산정을 해서. 요구하는 바이고요. 네네. 그냥 전반적으로 모든 거를 봐주면서 20만 원만 달라는 건데. 그냥 정말 자동차 기름값 정도 바라는 거거든요. 아 근데 사랑하는 사이고 사랑하는 가족인데 법의 테두리에서 가장 무서운 게 가족이라는 이유로라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아 오늘 누나 뭐해? 응? 아니 그러니까 오늘 뭐 하냐고 쉬는 날이야? 응. 당신은 선택되었습니다. 유재필의 매니저로 선택되셨습니다. 아이고야. 쉬는 날인데 모시고. 아니 너는 내가 쉬는 날마다 많이 도와주잖아. 그러니까 오늘만 도와줘. 뭐 또 오늘만이야. 아니 투자잖아. 얼마나 좋아. 누나. 내가 잘 되면 진짜 다 갚을게. 아 그런 얘기는 진짜 이제 소용이 없어. 제가 2015년부터 일 도와줬으니까 7년 정도 도와줬어요. 매니저님도 계시고 매니지먼트도 있는데 항상 이렇게 동행을 하려면 비용이 조금씩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제가 하면 그래도 비용이 좀 덜 들어가니까 돌아끼려고. 생각보다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죠? 많이 드는 거 맞아요. 운전까지 해주시네요. 왜 운전을 본인이 안 하지? 아이고. 가자. 갑시다. 누나와 함께하는 본인이 운전해서 가도 되는데. 쿠폰 드립니다. 쿠폰 날립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나는 행복해. 기분이 좋아. 너가 운전만 안 시키면 행복하겠다. 아 또 왜 그래? 누나 갔다 올게. 예. 다녀올게요, 혜리 씨. 누나 어디가? 내일은 이런 의상을 꼭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드레스 코드를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냥 저한테 와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도 동대문 나가서 직접 옷 사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누나니까 얼마나 잘 알겠어요. 동생이 뭐가 잘 어울리는지. 스타일이 얼마나 어떤지. 시켰으면 알겠습니까? 선생님 이거 하려고 하는데 사이즈 100이에요. 100 사이즈. 셔츠는 100 사이즈 있거든요. 그리고 13,000원이네요. 남동생 옷을 맨날 제가 사러 와요. 동생 옷 사는 데다 다 쓰는 것 같아요, 월급을. 또 누나 개인 카드로. 와. 가요. 멋있어져서 왔네? 응. 오 이쁜데? 얼마야? 그래, 돈 줄 거야? 어? 돈 줄 거야? 20만 원 입금해, 20만 원. 아? 일만 아니지. 20만 원? 투자하신 거잖아요. 유재필. 나는 투자를 한 적이 없다니까. 아니, 이 노동의 대가를 정정당당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니까, 너는. 아 무슨 가족끼리 뭘 또 서운하게 정정당당하게 따지시나 누나. 근데 원래 가족끼리 더 조심해야 되는 거야, 이런 거는. 근데 왜 그거에 따른 나의 대가는 주어지지 않는 거야? 대가?
매니저 수당으로는 없죠. 그거에 대한 먼저 얘기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얘기 안 하더라고요. 누나 생각하면 가방을 사드린다든지 아니면 잠바를 사드린다든지 깜짝깜짝 몰래 누나한테 선물을 하죠. 이 점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자 가자. 일로 와보세요. 뭔데? 뭐야? 됐다. 준비 언제 했어? 박스 채로 준비하셨네. 뭐지? 몇 개를 준비한 거야? 아니 언제 했어 준비를? 아니 설마 스탭들 돌리는 저거야? 내가 그냥 준비한 거야. 뭐 이렇게 많이 써? 스태프들 선물. 근데 아, 이걸 누나가 하신 이건 거예요? 부탁한 게 아니잖아요, 재필 씨가. 네. 이거 누나가 좋아서 해. 누나가 알아서 한 본인이 거잖아. 알아서 한 거잖아요. 샵에 들어서 하시는 이유는 또 뭐예요? 그래. 네, 궁금해요. 그래도 제가 방송국에서 일을 하니까 또 이렇게 또 고생하시는 제작진분들, 출연자분들한테 이렇게 간식이라도 드리면 조금이라도 또 기억에 남으니까 가끔 그렇게 조공을 해주거든요. 아 너무 맛있게 먹어서 하나만 더 주세요. 선생님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거 아니고 제 친누나가 또 오늘 누나가 했다고 하는 우리 제필이 잘 부탁드려요. 우리 제필이 잘 부탁드립니다. 이필 씨만 믿고 가는 거죠. 누나가 또 저렇게 해주시니까 분위기 좋네.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늦어가지고 제가 준비한 거 권혁수 씨예요? 친누나가 갑자기 제가 아침부터 진짜 만들었어요. 네.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 제필이 잘 부탁드립니다. 형 진짜 안 부족해요? 아니 충분합니다. 제가 어쨌든 방송국 안에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친구가 어떤 부분에서 제일 상처를 많이 받고 제일 힘들어할지가 너무 약간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다 큰 성인인데도 참 짠해요. 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되게 그냥 마음이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아유, 한 살 차이인데도 저렇게 짠하지. 오늘 내가 과일값. 와, 오늘 하루에만? 저렇게 비싸. 이거는 진짜 돈 받아야겠다, 진짜. 제가 지금까지 쓴 돈과 노동비를 포함하면 월 300은 받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 달에요? 10만 원? 에라이. 와, 저렇게 말했다고? 한 15만 원. 그래서 제가 환산을 해왔어요. 네네네네. 최소 120은 받아야 된다고 최소 생각을 비용이거든요. 해요. 최소 비용. 네, 사실은 진짜 그 120만 원도 너무 부족한 게 그죠. 지금 오늘 42만 5천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하루에만. 그러면 한 달에 3번만 스케줄 있어도 3일만 스케줄을 해도 이미 오버예요. 맞아요. 이미 오버예요. 오늘 같은 그런 액수는 해달라고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 그렇죠? 누나의 따뜻한 마음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해요. 따뜻한 마음인 거죠. 자, 여기 계신 우리 네 분의 MC, 저를 포함한 4명의 MC, 모두 매니저분들 다 계시고 스타일리스트, 헤어 다 계시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니저로서 부탁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 의뢰인 역시도 매니저로서 해야 할 책무, 커피를 사오고 맞아요. 또 방송국 스태프분들에게 간식을 돌리는 것 역시 당연히 해야 될 책무기 때문에 해오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 좀 더 몇 가지 더 질문을 좀 할게요. 네. 혜리 씨는 동생을 위해서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신지 그리고 한 달에 한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평균적으로 지출하시는지 시간과 시간과 돈을 얼마 정도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자는 시간 7시간 정도 이제 제외하고는 네. 항상 저는 대기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7시간 저는 무한 대기 중이에요. 왜냐면 일을 할 때도 뭐 제가 약속을 갔을 때도 누나 긴급 이렇게 연락이 오고 그럼 저는 가서 또 전화 무슨 일이야 이렇게 전화를 받고 그런 상황이면 이렇게 해 또 이런 조언을 해줘야 되고 저는 늘 이렇게 대기 중인 상태로 계속 일을 해오고 있고 예. 그리고 한 달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뭐 월에 따라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100만 원씩은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실비래 그냥. 네, 100만 원 달라고 정도 하는 게 쓰고 금액이. 근데 사실 제가 뭐 매일 뭐 아침 방송 하니까 따라와 달라 이런 것도 아니고 큰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럴 때 누나가 이걸 같이 봐주고 모니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누나를 부르는 거지 이렇게 중요할 때 와서 한번 잡아주는 게 저한테는 너무 큰 든든한 나무 같은 존재거든요. 저도 이 감사함의 표현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누나 생일 선물 때 가방도 선물해주고 그리고 기름값도 제가 누나 대신 다 내주고 남자 소개도 시켜줬고요. 오, 제일 큰 말 줬네. 그건 좀 크다. 환산할 수 없는 가치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줬거든. 우리 제 사랑스러운 하나뿐인 친누나니까 여러분 노동의 대가를 소개팅으로 받으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네. 내란이요. 나 결혼했지, 맞다. 네. 나도 모르게 얘기했어. 다 내란 그랬어 여기다. 네. 양쪽 변호인단의 변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유롭게 이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제가 보다 보니까 이 누나분의 입장에 저는 감정이입이 좀 되는 게 그지? 이 권비연 변호사들이라면 정신 차려.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어요. 가족. 가족들이 친척들이 아무 때나 물어봅니다. 진짜 아무 때나 물어보고 아무 때나 시키고 그럴 것 같아. 주말에는 특히 주말이니까 쉴 것 아니냐라는 무적의 논리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친지 가족분들의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자문을 하면서 돈을 받죠. 그렇지. 그게 포인트지. 돈을 받진 않잖아. 돈을 받으신 분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가끔씩 간헐적이 아니라 되게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물어와요. 무료 변론을 계속해. 그러면 짜증 나시죠? 내가 이건 돈 받고 해야 되는 일인데 라는 생각 들죠? 근데 짜증 나지만 해주잖아. 근데 가족이니까. 이런 경우에요. 근데 이게 경우가 달라요. 예를 들면 자문하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냥 조금 귀찮지만 알려주는 거잖아요. 누나는 지금 예를 들면 누나가 방송 작가 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라면 그걸 알려주는 거라면 뭐 그냥 돈 안 받고 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근데 지금 정말 일을 신경 쓰여요. 대신하는 거잖아요. 대신 내 노동력을 들여서 이 경우가 똑같은 경우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일단은 돈이라는 거는요, 어떤 노동에 대한 대가예요. 실제로 누나께서 지금 일을 하셨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선물로 하셨다고 했는데, 네. 지금 누님께서 120만 원 정도면 되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소중한 누님이라면 네. 그걸로 감사함을 표현하는 방법은 안 됩니까? 제가 120만 원이 될 때가 있는데 안 될 때도 있고 총 수입이? 평균적인 수입이 보통 한 어느 정도 돼요? 그 정도는 넘어요. 120만 원보다는 넘는데 근데 이제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지출도 많고 그렇죠. 네, 경비가 지출도 많다 보니까 저도 열심히 해보려고 음반도 막 혼자 제 사비로 내고 그런 적도 있어서 제가 하루빨리 찬원 씨나 뭐 여기 여러 계신 변호사님들이나 현무 제 롤모델이 뭐 현무 형님처럼 이렇게 잘 돼서 멘트 아주 훌륭한데? 이유를 알겠다. 뭐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이제 알겠어. 야 여기서부터 잘못됐구나. 네, 너무 잘 돼서 누나한테도 저도 누나한테 차 사고 싶고 집 사주고 싶죠. 진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지금까지 8년 이상 그렇게 해왔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예요? 맞아. 그거 물어보고. 그러니까 뭐 본인은 물론 빨리 성공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게 모든 게 마찬가지 면역에 특히나 불확실성이 좀 많잖아요. 그 차라리 누나한테 앞으로 몇 년 동안만 이렇게 도와달라거나 이렇게 기준을 정해야지 무조건 내가 잘 될 때까지 해달라. 이거는 좀 너무 지나친 욕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허. 지금 동생분이 하는 거는 노동 착취라고 저는 마음이 드는데 노동 착취라고 저는 마음이 드는데 착취 맞습니다. 이 착취라는 게 어떤 그러니까 대가를 주지 않는 것도 착취지만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는 것도 착취에 해당이 되거든요. 누나가 하는 그런 노동 용역 같은 것들에 비하면 전혀 대가를 주지 않고 있고 근데 제가 약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너무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 너무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람은요 4가지가 있거든요. 사유라고 해서 예의, 염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치가 없는 사람이 뻔뻔해요. 치는 부끄러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은 못할 짓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악플 아니에요? 너무 인신공격 아니었어요? 그냥 악플이야. 제가 아니 아까 제가 간식 드릴 때 진짜 누나처럼 밝게 웃어주시고 그랬던 분이 다 먹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더라고. 좋습니다. 어떤 돈을 청구할 때는 항상 법적으로 권한이 있어야겠죠. 뭐 고용계약일 수도 있을 것이고 사무관리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인건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내가 이거를 돈을 바라고 했다. 보수를 바라고 했다. 유상계약을 했다라는 것이 입증이 돼야 되고 그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는 겁니다. 아니죠. 우선 아까 말씀드린 사무관리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타인의 사무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은 그게 내가 뭐 대가를 바라고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그걸 청구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매니저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단 말이죠. 당연히 매니저 일이라는 게 무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유상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다만 그 지급 시기에 대해서 유예했을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나중에 내가 줄게. 네네. 근데 그 나중이라는 게 도대체 언제냐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사실은 그동안 유예해왔던 지급 시기에 대해서 지금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그동안 내가 안 받았던 거, 유예했던 거 지금 달라. 컷하고면 당연히 지금 줘야 돼요. 방금 전에 아까 매니저 계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매니저 계약 같은 경우는 위임 계약으로 보통 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위임 계약은 민법상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무상이 원칙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은 위임이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일의 완성이라고 해도 도급계약이 사실이라고 볼 여지도 있어요. 말이 좀 어려운데 위임하고 도급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위임 계약, 도급. 그러니까 도급은 기본적으로 일의 완성 같은 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완성됐을 때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거고 위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완성과 상관없이 어떤 일 자체를 맡기는 거죠. 대리로 한다고 하면 그게 위임인 거예요. 굳이 따지자면 도급과 위임 중에 구별을 하자면 매니지먼트 계약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대법원 판례에서는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라기보다는 위임 계약과 유사한 계약이라고 판시를 하고 있어요. 위임 계약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근데 이건 정식의 그러면 매니지먼트 계약이 아니잖아요. 네. 아니, 아까 계속 말씀하신 매니저 업무라고 그러니까 그 매니저 업무라는 게 매니저먼트하고는 좀 근데 본인이 직접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지금 책임만 나중에 돈을 주겠다고 얘기를 한 거지 지금 과거 얘기에 근데 그게 통상적으로 8년이나 유예할 수는 없는 거죠. 필시 반성하세요. 매니저 업무와 저희가 잘못했어. 근데 본인이 직접 나중에 일단 백 변호사님 일단 말씀 마무리하시죠. 네,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자, 이번 사건은 고소인 유혜리 님이 승소하였습니다. 야,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아버지 엄마도 두 손을 번쩍 들었을 거예요. 내가 해냈어. 이유가 있습니다. 애정을 바탕으로 한 누나의 호의적인 행동은 맞으나 지속적인 노동 제공을 한 점은 인정. 앞으로는 누나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